장모님, 이게 대체 무슨 짓이십니까? 파리 시내 한 호텔 로비. 한 남자가 휴대폰을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선 두 여자의 얼굴도 새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카드가 전부 막혔어요. 호텔비를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렌터카 회사에서 차 반납하래요. 지금 당장. 전화기 너머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은 지금 수술실에 있어. 혼자. 근데 너희는 여행이 가고 싶었냐? 사람이냐, 너희가. 그 순간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해물탕집을 운영하던 한 여자가 왜 사위 가족을 유럽 한복판에 고립시킨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반전의 결말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개월 전 서지은이라는 한 여자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가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항암 치료 3주차.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건 2주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몇 가닥씩이었지만 어느새 베개에, 배수구에, 손바닥 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지은아, 저녁 준비 다 됐어? 시어머니 오미숙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서둘러 가발을 썼습니다. 주방으로 가는 길,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누이 박미연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언니,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네. 어제는 진짜 안쓰러웠는데. 입가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남편 박상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요즘 회사 휴직 중이라 집에 있으니까 좋으시죠? 그럼 며느리가 집안일이라도 해야 밥값은 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친정에서 도움도 못 받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죠. 지은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멈췄습니다. 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김정희는 재래시장 근처에서 작은 해물탕집을 운영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직접 해산물을 골라오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플 때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런 엄마를 무시했습니다. 장모님이 뭐 하신다고 했지? 아, 식당.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말할 때마다 엄마의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식사 후 지은은 설거지를 하다가 잠시 가발을 벗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참았습니다. 지은아, 내일 병원 가지? 네, 어머니. 그럼 상훈이는 회사 가야 하니까 혼자 다녀와. 택시 타고. 네.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장모님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시라고 하든가. 우리야 바쁘니까. 그날 밤, 지은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지은아. 많이 힘들지? 전화기 너머로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가게 일 어때? 응, 바쁘긴 한데 괜찮아. 너 내일 병원 가는 날 아니야? 응. 근데 엄마는 일 있으니까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걸.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하루 영업을 쉬면 그날 수입이 없다는 것도.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은 뒤 지은은 거울을 봤습니다. 가발을 벗은 자신의 모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보다 더 아픈 건 이 집에서 자신이 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온몸이 비틀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입안은 헐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지은아, 저녁은? 시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을 때 신우이가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우리 올케 있잖아. 암 걸렸대. 어휴, 우리 엄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신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발? 응, 써. 근데 티나. 확 보이지 뭐. 어색하다니까. 지은의 손이 국그릇을 든 채 멈췄습니다. 신우이는 지은이 듣고 있는 줄도 모르는 듯 계속 떠들었습니다. 친정? 거기 뭐 있어? 시장에서 식당 하는데. 도움도 못 받으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지 뭐. 그날 밤 지은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큰 보자기에 반찬통을 가득 싸왔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미역국이랑 소고기 무국 끓여왔어. 항암할 때 이런 게 좋대. 엄마, 가게는? 오늘 일찍 닫았어. 괜찮아. 엄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생선 비늘을 긁고 뜨거운 냄비를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수군거렸습니다. 또 오셨네. 반찬이야 고맙긴 한데. 엄마, 근데 장모님 오실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응. 참지 마.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도 힘든데 뭘. 엄마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발 위로 느껴지는 엄마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돼. 엄마가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장모님이 자주 오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도 뭔가 대접을 해야 하잖아. 부담스럽게.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상훈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장모님한테 말 좀 해. 너무 자주 오시면 엄마가 불편해 하셔. 나 아픈데 엄마가 오는 게 이상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좀 배려를 하라고.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너무 자주 오지 마. 미안해. 엄마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근데 몸은 어때? 밥은 먹고 있어? 응, 걱정 마. 하지만 지은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하루에 몇 숟가락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가발을 벗어두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지은아.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는 그래도 좀. 사람들 놀라잖아. 지은은 얼른 가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내 잘못은 아닌데 그래도 보기에 좀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발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순간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지은의 숨소리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을게. 걱정 마. 3주 후, 지은에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암 진단 확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총 6억 원입니다. 6억? 지은은 그 금액을 듣고 멍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들어준 보험이었습니다. 당시엔 만약을 위해서라고 했었는데 그 만약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보험금 나온대. 6억? 남편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응. 근데 이 돈으로 엄마 가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그건 내 치료비야. 장모님 가게는 장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지만 일단 보험금 나오면 우리 공동 계좌로 넣자. 그게 안전해.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상냥해졌습니다. 지은아, 오늘 몸은 좀 어때? 내가 미역국 끓여줄까?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면세점 갔다 왔는데 언니 화장품도 샀어. 피부 관리해야지. 남편은 퇴근하면 지은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힘들지? 내가 병원 동행해 줄까? 지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기를 짐처럼 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서재에 불이 켜진 걸 봤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보험금은 제 명의 계좌로 받는 게 맞죠? 당연하지. 지은이가 무슨 돈 관리를 해? 병원비 쓰고 남은 건 우리가 관리해야지. 근데 지은이가 장모님 도와주겠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 돈을 식당에 쏟아붓겠다고? 정신이 있나? 지은이한테는 내가 잘 타일러.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사인 좀 해줘. 보험금 수령 동의서야. 이게 뭐야? 아, 공동명의 계좌로 넣으려면 이게 필요하대. 그냥 절차상. 지은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아파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할게. 지은아, 이거 기한이 있어. 빨리 해줘야 돼. 남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뭔가 이상했지만 결국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요즘 집안 분위기 어때? 응, 좀 나아진 것 같아. 다들 잘해줘.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여행 사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유럽 3인 패키지 마이너스 파리, 로마, 런던. 3인? 지은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가?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나중에 내가 나으면 가려고 알아본 거야. 하지만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 수술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술?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위의 3분의 1을 절제해야 합니다. 수술 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술 날짜 나왔어. 다음 주 화요일. 그래, 알았어. 남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지은은 물었습니다.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지? 응,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남편의 눈은 지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지은이 잠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 캐리어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옷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시어머니가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아, 지은아. 왔어? 이 짐들은 뭐예요?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여행 가거든. 유럽. 여행이요? 응. 엄마랑 오빠랑 나랑 셋이서.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유럽 여행이었거든.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근데 제 수술이 다음 주인데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여행사에 예약금을 벌써 넣어놔서 취소하면 돈 날리잖아. 수술 끝나고 가시면 안 돼요? 지은아, 우리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몇 달째 너 간호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지은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지은의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근데 어머니가 이번엔 어쩔 수 없어. 내가 수술대에 오르는 날인데 엄마가 같이 가시잖아. 장모님이.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 오히려 장모님이 계시는 게 나을 거야.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수술날 같이 있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가 갈게.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이 여행 간대. 수술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지은아. 걱정 마. 엄마가 있을게. 그날 밤 엄마 김정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부인께서 수술 들어가시는 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해물탕집 2층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은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수술 전날 남편 가족은 인천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나기 전 말했습니다. 지은아, 수술 잘 받고 우리 돌아오면 보자. 시누이는 셀카를 찍으며 SNS에 올렸습니다. 드디어 유럽 힐링 타임. 남편은 마지막까지 지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짐을 쌌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준비였습니다. 가방에 가발 하나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필요할 테니까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일 봐. 엄마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응, 엄마가 아침 일찍 갈게. 사랑해. 지은은 그 문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편은 엄마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엄마는 새벽 5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지은을 보며 엄마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무섭다. 응, 무서울 수 있지. 근데 우리 지은이 강한 거 엄마가 알아. 지은이 수술실로 들어갈 때까지 엄마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엄마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은에 빠진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작하세요. 같은 시각, 파리 샹젤리제 거리. 남편 상훈과 시어머니, 신우이는 명품 매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 어때요? 이거 사드릴게요. 신우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미연아, 고맙다. 계산대 앞. 신우이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B-. 죄송합니다.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해보세요. B-. 역시 안 되네요. 신우이가 당황하며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B-. 이것도 안 되네요. 남편 상훈이 자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B-. 고객님, 이 카드도 정지 상태입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그들은 서둘러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계좌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카드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받은 건 장모였습니다. 장모님? 지은이는요? 지금 수술 중이야. 당연히 전화 못 받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 카드가 전부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딸은 지금 수술실에 있어. 혼자. 근데 너희는 여행이 가고 싶었냐? 사람이냐, 너희가. 카드를 왜 막으신 겁니까? 카드? 아, 그거 말이야. 우리 지은이 명의로 된 카드들이더라고. 지은이 동의도 없이 만든 거 맞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지은이가 입원하면서 본인 명의 카드 전부 정지 요청했거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대리인으로 은행 갔다 왔어. 보험금도, 계좌도, 응. 지은이 명의니까 지은이가 관리하는 게 맞지. 너네가 무슨 권리로 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장모님, 우리 지금 외국에 있다고요. 호텔비는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그건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파리 호텔방.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 가족은 초라한 모습으로 귀국했습니다. 유럽에서 호텔비를 내지 못해 경찰서까지 갔다 온 일,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일, 결국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을 기다린 건 회사의 통보였습니다. 박상훈 대리, 내일 인사팀으로 출석하십시오. 다음 날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 대리, 배우자 명의 무단 사용건으로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도 있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들,
전부 회사 복지 프로그램 악용한 거 아닙니까? 조사 기간 동안 대기 발령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들을 팔려고 매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고객님, 이 제품들 구매 기록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왜요? 최근 명예 도용 구매건들이 많아서요. 혹시 본인 카드로 구매하신 게 맞으신지.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부분이 지은 명의 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장모님한테 사과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가봤자 지은이가 받아줄까요? 그럼 어떻게 해? 카드도 막히고 너는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수술 후 첫 퇴원이었습니다. 여전히 가발을 쓰고 있었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지은아. 남편이 다가가려 했지만 지은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내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유럽 여행 가는 게 정신이 없어서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우리도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요? 제가 암 걸린 게 스트레스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고요.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 시작? 저한테 남은 게 뭐가 있는데요? 머리카락도 없고 위도 반쪽이고. 근데 당신들은 제 돈으로 여행 다녀오고 명품 사고. 신우이가 울먹였습니다. 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음 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이 집 제 엄마 소유예요.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결혼할 때 엄마가 사준 거예요. 제 명의로요. 몰랐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장모님이 어떻게.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무시했어요. 그게 당신들 잘못이에요. 장모님이 대체 누군데?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김정희, 부동산.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김정의 부동산을 쳤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 제목들. 도심 핵심 상권 건물주 김정희 회장. 조용한 부동산 거물, 수천억 자산가. 신탁 구조로 철저히 숨긴 재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며칠 후, 지은은 엄마의 해물탕집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재래시장 골목 안쪽 작은 가게였습니다.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아. 왔어? 밥 먹었어? 응.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엄마는 손을 닫고 지은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2층 방.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걸. 엄마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젊었을 때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 키우면서 악착같이 돈 모았어. 건물 하나, 2개씩 사고. 근데 왜 숨긴 거야? 처음엔 내가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 만날까봐 그랬어.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상훈이 만난다고 했을 때 난 이미 알았어. 그 사람 집안이 돈을 밝힌다는 거.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 말렸으면 들었겠어? 사랑한다고 했잖아.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지켜봤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널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보는지.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했어? 응. 해물탕집은 진짜야. 엄마가 좋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했지. 엄마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내가 아프기 전에. 아니야, 엄마. 엄마 덕분에 난 알았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머리 빠지고 토하고 힘들 때 그 사람들은 나한테 가발 쓰라고만 했어. 보기 싫다고. 알아, 다 알아. 근데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잖아. 엄마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평생 내 편이야.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이제 어떻게? 경찰에 고소했어. 명예도용, 사기. 증거는 다 있어. 집은? 너 명의니까 내가 결정해. 팔아도 되고, 그냥 살아도 되고.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팔래?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 알았어.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아, 이제 뭐 하고 싶어? 쉬고 싶어. 한동안은. 그래. 여기서 엄마랑 살자. 설거지 배우고, 손님 응대 배우고. 정말? 응. 근데 지은아.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가게 직원한테는 월급 줘야 해. 최저시급. 지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그럼 난 세입자 신분이네. 월세도 내야겠다. 그래, 그거 좋은데? 모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생선 장수 아저씨의 호객 소리, 채소 다듬는 아줌마들의 웃음소리, 평범하고 시끄럽고 따뜻한 소리들.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돈이 많은 것보다 곁에 진짜 사람이 있는 게 더 소중하구나. 엄마가 지은의 가발을 살짝 만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자랄 거야. 머리카락? 응, 알아. 그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엄마. 뭘? 엄마니까. 6개월 후, 남편 박상우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명예도용권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신용등급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내가 명품만 안 샀어도 엄마가 여행 가자고 했잖아요.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새 주인은 김정희 측 법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은은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번호를 차단한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재래시장 해물탕집. 지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짧았지만 이제 가발 없이도 괜찮았습니다.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해물탕 2인분이요. 엄마가 주방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지은이 물 한 잔을 갖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지은을 보며 물었습니다. 따님이세요?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딸. 요즘 여기서 일 배우고 있어요. 아이고, 효녀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지은이 웃었습니다. 제가 배울 게 많아서요. 해물탕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엄마가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해산물이 특히 싱싱해요.
손님이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국물이 끝내줘요. 엄마와 지은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2층 방에서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은 해물탕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손님들 반응 좋았지? 응. 엄마 국물 비법이 뭐야? 진짜 맛있더라. 비법? 정성이지 뭐. 그냥 마음 담아서 끓이는 거. 지은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뭐가? 마음이. 예전엔 거울 볼 때마다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지은의 짧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됐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 돈도 겉모습이고 진짜는 사람이라고. 그래, 맞아. 밤이 깊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꺼졌습니다. 해물탕집 2층 창문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은 큰 아파트에 살면서도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방에서 더 행복했습니다. 진짜 자기 편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배웠으니까.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일 새벽에 같이 시장 갈래? 생선 고르는 법 가르쳐 줄게. 좋아. 몇 시에 일어나면 돼? 5시. 헐, 그렇게 일찍? 장사가 원래 그래. 일찍 일어나야 좋은 거 건질 수 있어. 지은이 웃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일 같이 가자.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아침 5시, 모녀는 나란히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응, 엄마. 고마워. 뭘? 엄마니까. 두 사람의 뒷모습이 새벽 시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평범하지만 진짜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평범해 보이는 해물탕집 주인이 수천억 대 자산가였듯이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힘들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